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네요. 뭐 뉴스로 다 접하셨겠지만 밤사이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셈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아침부터 격양된 듯 이쯤 되면 사법부를 믿기보다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변석부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회 수습하셨던 건 아닌가요? 현금은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대원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동조하신 건 아닙니까? 대원 당일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뭔가요? 사고 수사에 적극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상하셨습니까? 돌려줄게! 이번 기각은 법원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장경태 의원이 뭐 국민들 사이에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단 그게 뭐 여론이다라는 명분을 삼아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현중 의원님. 네.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 특별한 수사엔 특별한 재판부를.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해서 오늘 꽤 격양된 반응들을 쏟아냈어요. 참 차라리 그러면 아예 영장 자동 판매기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요청한 영장은 전부 다 발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족족 하자는 건데 이게야말로 우리가 북한에서 하는 인민재판 아닌가요? 뭔가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정말 이걸 심층적으로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입법부가 왜 기각했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지금 삼권 분립이라든지 우리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건가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걸 비난하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 전담재판부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부도 예. 오랫동안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와 이 판단을 해서 오늘 보면 결국 도주의 우려가 없고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일단 지금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선을 넘었다. 결국은 법원의 영역까지 지금 본인들이 들어가서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인 의원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이거 국무위원들 줄줄이 수사 대상에서 앞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 목소리도 일단 곧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재판부라는 게 뭡니까? 인민재판을 전담시키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특검과 또 여당의 움직임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정질서 전체를 물러나게 하고 일당 독재로 가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민재판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가더라도 소영주 대변인. 네. 정치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 혹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부 설치 비판 목소리 크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일단은 뭐 사실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면 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태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기각에 왜 이렇게 격양된 반응을 보이느냐. 예. 저는 이게 내란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게 1948년도에 반민족 행위에 대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죠. 이거는 특별하게 재판부를 설치해서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내야겠다라고 예. 해서 그때 설치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내란의 어떤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이 특검이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죠. 예. 100% 국민들이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기각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예.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측면에서는요. 민주당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건 무슨 인민재판이고 이게 무슨 특검의 수사와 같이 불합리하다. 예. 입맛에 맞춰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시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사실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재판부가 실제적으로 될 것인가? 그러게요. 라는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고 이 같은 문제를 주장하는 거에서조차도 예.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예. 총리 기각된 거 저도 아쉬움이 큰데요. 사실상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회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사실상 막을 수 있었던 알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능함에 대해서 한번 다퉈보자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특별재판부는 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라 설치했고 이게 근데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라는 판단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최진봉 교수님, 뭐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도 뭐 저도 받아들이면 뭐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스타일상 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그렇고 강경파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쪽으로 쭉 가는 느낌들이 있어서 글쎄요 헌법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를 진짜 본인들의 생각한 예상과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특별재판부로 밀어붙일 수 있냐 이런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결과로 마지막 결과까지 가서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문제가 논란이 많을 수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특검이나 아니면 조사 내용에도 어떤 흠집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아니면 생각 이런 부분들이 표현돼서 저런 말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정말로 현실화돼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무너져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법부의 신뢰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누가 신뢰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라는 걸 항상 그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잠시만요. 지금은 내란 특검 관련된 얘기고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서 어제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1억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통일교 관련이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마 이제 체포동의안 등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 번 만나보기로 하고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소식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속보는 제가 바로 읽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여당이 특별재판부까지 요구하는 그러면 왜 사법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법적 평가 관련 다툴려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가 법조인은 알지만 쭉 봐도 영장 담당 판사가 실제로 특검의 대체적인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특별재판부 문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나라 헌법 101조 2항에 보면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재판부는 각급 법원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1948년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재헌헌법이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 여러 번 개정됐습니다. 예. 지금 헌법 상황에서 만약에 특별재판부 한다, 그러면 위헌심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건 알아야 될 것 같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요. 그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판사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두 번째,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 그렇다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관련해가지고 혐의 관련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거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가능성조차도 희박하다는 이야기고 예. 심지어 한덕수 총리가 어떤 사람인데 도망가겠느냐 도주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된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 그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 심판 받았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8대 0으로 탄핵한 그 헌법재판관들이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영장 청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재욱 부장판사인데 정재욱 부장판사가 김건희 여사 영장 기각했습니까? 발부했습니다.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영장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이상민 영장 발부할 때는 잘한다 해놓고 예. 한덕수 영장 기각했다라고 하니까 뭐 특별재판부를 갖다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구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재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영장 재청구하지도 않고 벌써부터 무슨 위헌적인 그런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뭐 특검은 특검이고 이제 여당은 여당 얘기인데 어쨌든 정 변호사 말씀 변호사시니까 어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일찍 기각이 나왔다는 건 10시인가요? 뭐 그 정도에 나왔다는 건 정재욱 부장판사 영장 담당판사도 뭔가 조금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어제 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4시 55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렸고 그러니까 영장 부장판사가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영장 언제 나왔습니까?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상민 장관 영장도 그 정도 시간 걸렸는데 예. 그 정도 시간 쓸 필요도 없이 한덕수 영장은 기각된 게 맞다. 그렇게 그 판단한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오늘 오전에 내란 특검도 입장을 냈는데 소영주 대변인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역할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가 안 됐을 거다. 이게 역사적 비극 관점에서 아쉽고 재판에 넘기더라도 혐의가 크게 변화 없을 거다. 근데 어떤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아니 그럴 거면 본인들이 정말 하면 영장 재청구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기소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의 준비 부족 이런 것들도 인정한 거 아니냐는 취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혐의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적극적 행위 부분들을 사실 특검이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그다음에 박성재 이분들은 구속이 됐던 것들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게 사실 뭔가 적극적 가담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한혜종 폐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것들이 좀 적시가 됐거나 그 행위가 좀 나름대로 드러났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 같은데 예. 사실 전체 큰 그림에서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동조하고 방조했다는 부분들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된 게 뭐 대단히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실이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더 맞아요. 뭐 이건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죄 유무죄는 다를 수는 있는데 앞으로 특검의 동력, 특검은 이제 신병 확보가 좀 더 일선 수사청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김영현 전 장관 이미 구속, 이상민 전 장관 구속,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면했고요. 지금 박성재 장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니까 총리잖아요. 총리가 구속영장 기각됐다. 앞으로 줄줄이 국무위원들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만약에 지금 사실은 앞에 있던 김용현, 이상민 이 두 분은 사실 계엄과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는 분이죠. 김용현 같은 경우는 뭐 계엄을 총괄적으로 다 지휘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속되는 걸 것이고 이상민 전 장관도 본인이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이제 구청이 지시를 했던 그 혐의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본인이 사실은 사전에 몰랐고 예. 또 이게 이제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이제 건의했던 그 부분이지 이걸 마치 이제 이 계엄 자체를 뭔가 인정한다든지 더 뭐 어떤 확실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게 이제 지금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나머지 있는 장관들도 비슷한 국면으로 이어갈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물론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걸 등등을 놓고서 예. 아마 그 기준에 지금 보면 일단 법원에서도 정말 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참여했는가라는 것과 예. 그리고 이제 적극적이지 않고 뭐 방조 정도요. 그렇죠. 방조 정도 그냥 무시했던든지 이런 것과 좀 구분하는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제 영장 기각이 그러한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어제 다른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죠. 바로 이 통일교 관련 1억 수수 의혹입니다. 앞서 속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보신 그대로 통일교 1억 수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맞아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뭐 수순이긴 합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 앞으로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통일교 본부장이 줬다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현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그 줬다라고 한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무슨 메모, 다이어리에 메모 같은 것도 있다고 했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영장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이른바 그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국민들 여러 번 봤던 그 불체포 특권이 있기는 있는데 대신에 지금 국민의힘은 107석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무력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동의를 갖다가 해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 영장실질심사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지만 체포동의안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과반 출석이 과반 찬성이면은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속영장 청구. 권성동 의원도 그동안 어제 나는 당당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잠시만요. 또 속보가 들어왔던 건 바로 이제 구속 위기에 놓인 권성동 의원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특검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결백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예. 어떠한 금품 수수한 적 없다. 이건 이제 곧바로 들어온 권성동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뭐 기존부터 본인이 목소리를 높였던 당당하다. 그 구속영장 청구했고 아마 이게 그 최진봉 교수님 아마 공천 관련 혹은 국민의힘을 향하는 김건희 특검의 여러 가지 수사에 동력이 될지 안 될지 구속이 된다면 동력을 삼으면 이건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통일교와 전성배 씨 그리고 지금 권성동은 이렇게 세 사람이 연결돼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죠. 저는 뭐 아까 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줬다는 사람이 이미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한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본인의 또 최근에 비화폰이 아니죠. 세컨 차명폰이라고 그러죠. 차명폰이 또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전화기로 여러 번 통화한 기록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언론의 보도만 보면. 그러니까 특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때는 일정 부분에 뭐 자신감이 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또 권성동 의원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예. 관련자들이 부인을 하거나 같이 부인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준 사람은 줬다고 얘기하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말을 믿기보다는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죠.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한덕수 전 총리는 기각이 됐고요.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6일은 속보와 함께 만나봤습니다.